방송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He think. 그는 오늘도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가 나오고 넷플릭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텔레비전 방송국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요즘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방송국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본다 그래요. 주로 휴대폰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저런 뮤직 앱들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텔레비전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테슬라의 사진을 잔뜩 띄워놨는데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이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로 알려졌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인류의 현재 역사에 대해서 에디슨이나 아니면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전기의 시대, 일렉트릭 시티.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휴대폰도 안 되죠, 텔레비도 안 되죠, 불도 안 들어오죠, 뭐 라디오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은행 업무도 이제는 전기가 없으면 다 안 되죠. 다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버스 탈 때도, 전철 탈 때도, 택시 탈 때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전기로 가동이 되는 시대. 그리고 아파트나 빌딩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도, 전철도,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도 다 전기로 가죠. 그 모든 회사에 전기가 나간다. 그럼 업무가 마비되죠. 왜냐하면 다 컴퓨터 통신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기초를 만든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죠. 니콜라 테슬라는 이제 교류 전기,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커런트라 그러는데, 에디슨은 이제 직류 전기. 우리가 배터리 건전지 그런 말도 쓰지만 배터리로 이렇게 짧은 거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전기 방식을 추진했었고, 거기에 이제 맞섰던 게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과, 회사 이름하고 똑같죠.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의 특허를 사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교류 발전기를 세워서 시카고의 무역 박람회인가요? 산업 박람회에서 불을 밝히는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제 교류 전기의 시대를 열었고, 교류 전기는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까지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커런트 워라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하죠. 그런 드라마가.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 간에, 웨스팅하우스 니콜라 테슬라 간에 그런 직류와 교류를 가지고 싸우던 그런 산업의 역사. 그래서 이 니콜라 테슬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에도 이분이 이제 뭔가 전기를 무선으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무선으로 지금 이제 드론 같은 것도 무선으로 컨트롤하고, 장난감 같은 경우도 이제 무선으로 컨트롤하는 게 있지만, 그 무선의 가능성과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이제 트라이한 사람이고, 여기 요 사진 보면 이렇게 막 전기가 이렇게 하는 이런 방에 들어가서 테슬라가 태연히 앉아 있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네온사인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무선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기초를 닦은 사람인데, 오늘은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아니었는데 노벨 물리학상인가요? 받은 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르콘이라고 무선 통신을 이제 개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에서 이제 부잣집 이제 도련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자료를 읽고,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그 무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선으로 멀리까지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모르스 부호 같은 거죠. 그래서 띠디띠띠 해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보내면 반대쪽에서 그걸 캐치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뭐 마이클 패러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전기에 대한 역사가 있지만 그건 너무 기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왜 여기 나오냐 그러면, 근데 이 마르코니가 사실은 또 테슬라한테 가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를 많이 빼와요. 그래서 테슬라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많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연구한 거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논문이나 뭐 이런 정보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집대성해서 사업화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그때 이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무선통신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헤르츠, 우리가 이제 전파의 그런 주파수를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데, 헤르츠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거죠.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사람도 거기에 이제 초기에 기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이제 되게 단순했다는 거죠. 헤르츠가 실험에서 전파가 뻗어나간 거리 1m에 불과했는데 마르코니는 이제 이거를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영국 정부, 특히 영국의 이제 우체국이나 포스트 오피스 이런 쪽에 그를 잘 이용했고, 영국의 자금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영국에서 뉴욕 쪽까지 이제 캐나다 동쪽의 세인트 존스라는 거기다 안테나를 설치해서 이제 모르스고 잡히는 걸 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한 이제 그 업적이죠. 그래서 이런 모르스 부호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걸 가지고 이제 타이타니커가 나오죠. 타이타니커가 이제 침몰할 때 이 모르스 부호를 그럼 어디다 쓸 거냐?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배가 유선으로 이제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레엄 벨이 이제 그 전화를 발명해가지고 유선으로는 뭐 긴 거리를 이제 가지만 무선으로 바다를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바다에 배들에게 이제 이런 모르스부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제 해상통신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관심 많아서 사업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게 그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때 이제 그 무선통신 이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육지에 전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건 이제 오늘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근데 이 사람 다음에 또 되게 대단한 사람이 딱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이 샤노프라는 사람. RCA라는 게 이제 그 미국 무선통신국이라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오브 아메리칸가요?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마르코니 회사의 미국의 지사였다고요. 미국 법인이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독점 뭐 이런 거를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한 에디슨이 창업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데 합병되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인수하고, 다시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또 너희들이 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독점 미국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독립한 회사가 됐는데, 그 독립된 회사가 바로 이제 RCA예요. 그래서 그 RCA가 이제 마르코니의 미국 그 법인에서부터 출발해서 제너럴 일렉트로닉으로 이제 인수됐다가 다시 이제 독립된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이 샤노프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샤노프는 러시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르코니의 이제 그 이런 말단 직원,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샤노프의 이제 그 RCA의 샤노프가 회장이 되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로 모르스 부호만 보내냐? 이거를 여러 그 수신기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음성 같은 걸 실어서 음성을 변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 주파수 변조 방식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조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여러 그 수신기로 보내자. 그게 라디오죠. 그래서 그 라디오 쪽으로 그 무선 통신을 발전시킨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얘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샤노프라는 사람의 비전은 그 마르코니가 만든 마르코니의 비전은 그런 거였죠. 뭔가 그 헤르츠는 1m밖에 못 빼는데 그걸 대서양을 건너자. 1m하고 대서양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킨 사람이고 영국 정부라든지 뭐 많은 그런 리소스를 활용하고 그 사업가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말단으로 계속 성장했지만 또 비전을 가지고 왜 그거를 무선 모르스 보호만 보내냐. 여기다가 음성을 실어서 보내자. 그래서 라디오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점핑한 거죠. 그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정도에서 라디오를 보내는 대단한. 그래서 라디오에서 뭐 음악이라든지 뉴스, 뭐 스포츠 중계 이런 게 막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RCA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 전에 띠디띠띠 하는 그 무선 회사는 이제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죠. 라디오 때문에 별로 중요한 비즈니스가 된 거죠. 오늘날 뭐 띠디띠띠 해갖고 이런 무선 부호 보내는 거 아마 옛날 영화 2차 대전 영화 보면 아마 스파이들이 그런 거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걸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로는 아마 그런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외계인이 혹시 있나. 그래서 그러나 거의 쓸모가 없죠. 라디오, 뭐 무선 통신 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라디오가 나오면서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무선 전신이죠.는 이제 사양 산업이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큰일이 생겼어요. 미국에 갑자기 이분인데 이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좀 비운의 인물이에요. 이 판스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미국 중부의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농장들도 있고 옥수수 농장 뭐 그런 농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나름대로 뭔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멀리 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그걸 어떻게 보낼 거냐. 이제 그런 거를 막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물리학 교사하고 막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텔레비전 연구의 이제 선구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일화에 의하면은 원래 텔레비전은 주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Hz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1초에 16번인가 그다음에 30번인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쭉 바꿔 다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120Hz짜리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고해상도 모니터들은 이제 점점 그게 올라가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 줄 한 줄 이렇게 영상 정보를 빛의 삼원석 있죠. 빛의 삼원석을 가지고 쭉 보내가지고 그걸 여기서 조합하는 거거든요. 텔레비전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카메라로 찍으면 옛날엔 싱크가 안 맞아갖고 화면이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카메라든 걸 이제 자동적으로 맞춰주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냈냐면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걸 가지고 산호프가 이제 거기다 음성을 보내는 걸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과학자들이 그걸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거기에다가 영상, 그러니까 어차피 RGB잖아. RGB 빛의 삼원색, 그죠?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죠. 각각 점들을. 그래서 이게 이 모니터도 1024에 100, 그런 식으로 점들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나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초에 16번 이상 이렇게 바꿔주면 사람 눈에는 이제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지해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넓은 들판에 밭 이랑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처럼 그걸 보고 떠올려 가지고 밭이랑 한 줄 한 줄 우리가 트랙터가 이렇게 배에 나가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줄 한 줄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텔레비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소식을 이 산호프가 또 듣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무선 전신이 라디오에 의해서 금방 사양 산업이 되고 거의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디오도 이 사람이 직감을 한 거죠. 텔레비전에 의해서 망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텔레비전에
발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엄청난 그 인재들을 투입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막 훔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막 특허 전쟁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패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특허를 결국은 이기지만 또 중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기간 때문에 또 텔레비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쟁 쪽으로 다 필요한 기술만 발견하게 되고 하면서 이 사람은 특허 기간이 만료되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못 벌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오늘날의 텔레비전을 발명한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인정은 받게 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이 샤너프에 패하게 돼가지고 결국 RCA는 이제 최고의 방송국으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이라는 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방송 기자재 장비가 일단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우리 남산타워 있잖아요. 그 남산타워도 왜 만들었냐면 거기서 라디오와 TV 전파를 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르코니가 최초의 영국에서 저 캐나다 쪽까지 대서양을 건너서 큰 안테나를 세웠듯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대형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조그만 안테나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중계해주는 사실은 중계국의 그런 기지국 역할 그런 그 다음에 방송 장비 고가의 방송 장비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방송국을 하려면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고 또 국가 기관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가 안보의 위협에 이제 또 옛날에는 쿠데타 막 하면 이제 방송국부터 장악했죠. 뭐 요즘에 휴대폰 많고 그러니까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했는데 이제 지금은 방송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컴퓨터 한 대에다가 마이크만 꽂고 하면은 카메라 한 대 그냥 조그만 거 웹 카메라 하나 하면은 다 방송을 할 수 있고 뭐 고프로 들고 다니고 조그만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유튜버들이 방송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하는 채널이 뭐 수천만 개도 될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송국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시대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옛날에 무선 전신이 이제 라디오에 의해서 사양 산업이 됐고 라디오가 이제 텔레비전에 의해서 비디오 킬 라디오 스타 이런 노래 제목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방송국들이 엄청난 장비를 갖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했지만 그건 사실은 이제 안테나로 전파를 쏘는 일은 거의 없고 예전에는 케이블이 이제 케이블 TV로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골의 전파상들이 우리 집에는 전파가 잘 안 잡혀요.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다가 큰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각 집까지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해가지고 이제 안테나가 다 한 집도 다 없어지고 전부 케이블 TV로 됐다가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그 웹서핑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요즘에는 전부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IPTV가 됐죠. 이제 인터넷 TV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방송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각 가정까지 이제 셋톱박스를 통해서 보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셋톱박스의 개념도 없어지고 있죠. 점점. 그래서 점점 다른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전용, 애플은 애플 전용,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전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도 전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기도 굉장히 많아고 기술적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국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뭔가 개인도 그냥 뚝딱 차릴 수 있다. 굉장히 쉽게 그런 개념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 방송국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것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얼핏 보면은 이제 우리가 BTS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 옛날 같으면 가수가 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뭐 PD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방송 출연을 해야지 이제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BTS 방송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가지고
그것도 방송은 자기 나라 바깥으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각각 나라마다 국가 산업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터넷은 전 세계로 다 가기 때문에 BTS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보다 전 세계에 먼저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탤런트들. 여기 탤런트란 말이 그 TV 나오는 연예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탤런트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텐데 앞으로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탤런트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런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지금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 방송국에 이제 맞춰져 있을 거라고요. 방송국에 출연을 시키고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제작하고 뭐 거기에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다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있죠. 연예 기획사들도. 그뿐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연예 기획사만 있을 거냐? 그래서 연예 기획사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꼭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그래서 앞으로의 방송 관련된 산업들은 그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바뀔 거다. 근데 지금 굉장히 그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바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거를 상상해 보는 것. 과거의 스토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 그런 생각을 히팅크 그는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